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보니까 종부세 7번에서 13번, 이게 이제 종부세 합산배제하고 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또 기다리고 보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제가 좀 중간에 놓쳐서 다시 해드리는데요. 여담이지만 뭐 이게 약간 늦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세액공제 관련해 가지고 고령자 그리고 장기 보유하면은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일 때. 그래서 왜 단독명의만 그게 되냐? 1세대 1주택 공동명의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좀 뭔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언급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중간에 좀 하나 이렇게 놓친 거는 좀 양해 말씀드리고, 우리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7번. 법인이 2020년 6월 17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법인하고 2020년 6월 17일. 특히 날짜가 나오면은 이 날짜가 어떤 정부 정책과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6.17 대책이죠. 이때는 소위 이제 법인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준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특히 법인 잘 봐야 되는데요. 벌써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법인 같은 경우에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합산배제, 종부세 합산배제가 될 거냐?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네, 안 되죠. 자, 법인 같은 경우에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요 말이 조금 약간 무서운 말인데, 취득일과 상관없이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 물건을 빨리 팔아라.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 뭐 3%, 6% 그냥 단일세율 넣어버리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취득일이 아니라,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등록일 기준이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8번.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를 위반했을 때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못 받는데 계속해서 못 받을 거냐? 아니죠.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임대료 상한 5% 위반한 그 해당 연도와 그 다음 연도 총 2개 연도에 대해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반한 연도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 연도까지 못 받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보유세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 말소 되기 때문에 이거 5% 굉장히 잘 지켜야 되고요. 5% 계산하는 거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좀 했었고, 특히 렌트홈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계산하는 계산기 있거든요. 그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9번. 임대료 상한 5%를 위반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가?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자, 8번에서는 위반하면 당해 연도 그리고 그 다음 연도 합산배제 못 받고, 그리고 그 기존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원래 보유세는 매월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끊었어요. 근데 이번에 관련된 내용이 좀 바뀌면서 당해 연도, 그 다음 연도 2년 동안 종부세 혜택을 못 받음과 동시에 기존의 혜택을 받은 것도 있다. 그럼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징이 들어가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만 이미 의무임대 기간 5년, 8년이 끝난 임대주택 경우에는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되지 않는 거고, 이미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자동 말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등록된 상태에서 위반해버리면은 당해 연도, 그 다음 연도, 그리고 그 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백문백답에서 종부세 파트니까 종부세만 이야기하는데, 이 5%를 어기면은 나중에 임대주택, 소위 말해서 중공공 있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장특공 50% 날라가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배제도 못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과태료도 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또 지자체에서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는 국세, 세무서 관할이고.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어떤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산하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느냐. 자, 이게 이제 이번에 좀 논란이 됐었던, 이슈가 됐었던 그 내용이죠. 자,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은 보유주택 없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인 거죠. 그런데 그게 단독 명의가 아니라 부부 공동 명의. 이때 세액공제가 적용되느냐. 종부세.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백문백답이 나오는 당시 기준으로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단독 명의는 6억에서 9억을, 3억을 더 추가로 해서 9억까지 해주고 대신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인별 6억씩 공제니까 토탈 12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 미적용인데, 다만 앞으로는 이게 가능할 것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이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죠?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명의를 못 바꾸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이제 좀 더 내용이 구체화되면 그때 한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종부세 계산할 때 고령자 공제 그리고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자, 1세대 1주택자라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그 주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단독 명의.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 이게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보유세를 좀 같이 좀 봐줘야 되는데 사실 저도 손으로 계산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자,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그냥 국내에서 살고 있는 거주자라고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시는데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을 소유한 자는 자,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자, 지금 이제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좀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이 지금 현재 종부세예요. 종부세. 예, 종부세. 예, 자, 종부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 상태에서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양도세, 취득세 이런 데로 가면은 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 당연히 1세대에 이렇게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이렇게 이제 1세대인데 만약에 3주택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여기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A에서 거주를 하고 이 B가 등록한 임대주택 자, B하고 C가 등록한 임대주택이라서 만약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된다. 이렇게 빠진다. 우리 지금 종부세예요, 종부세. 다른 양도세하고 또 막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B가 종부세 합산 배제니까 종부세 할 때는 B가 빠지고 또 C가 이렇게 빠지면은 이때 A가 하나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A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종부세에서도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앞에서 이미 했는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혹시 기억나요? 이거랑 좀 약간 비슷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하나에서는 거주를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빼고 나머지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몇몇 요건들이 있어요. 뭐 지자체 세무서 2곳 등록하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3억 이하 맞춰야 되고 어쨌든 그 요건들을 맞춰서 그냥 등록만 하면은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돼 있었어요, 장치들이.
그게 이제 최근에 막 시간이 지나고 오면서 바뀌고 그러면서 어려운 거였는데 그 말이 좀 그 말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자, 요 정도 일단 하고요. 자, 이제 12번을 볼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집에서 좀 녹화를 하다 보면은 가끔 밖에 좀 이렇게 소리가 좀 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번 계속 갈게요. 자,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자,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그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때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 즉 공시가격 6억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이하, 이때 기준일을 언제로 보느냐? 언제로 볼까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상속인, 그러니까 먼저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이름으로 돼 있었던 등록한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만약에 상속이 개시가 돼서 피상속인인 자녀가 그거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 임대개시가 그때 그러면은 부모님 기준에서 종부세 합산배제가 됐으니까 자녀도 계속해서 종부세 합산배제가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랑 뭐랑 같이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포괄양수도.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한테 이 임대주택, 등록한 임대주택을 이렇게 포괄양수도로 이렇게 넘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업자 번호가 있을 텐데 뭐 1번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사업자 번호가 2번이라고 하면은 이 포괄양수도라는 말이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되게 그럴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8년을 해야 된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A가 5년을 하면은 A가 B한테 팔면서 뭐라고 해요? 남은 3년만 해 그러잖아요. 3년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부동산에서도 막 그러고. 자, 근데 그거는 이 남은 3년만 하는 거는 지자체 기준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과태료를 안 내니까. 자,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법에서는 그렇지 않는다고요. 왜? 여기는 사업자 번호 1번이고 얘는 사업자 번호 2번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자예요. 다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막 했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 1일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8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요걸 보세요. 상속인이 이미 그거를 시작을 하고 카운트가 됐는데 피상속인이 받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6억 이하니까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데 요때 다시 봤더니 6억이 넘었어요. 그럼 뭐 합산배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3번. 임대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재건축해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했다. 그런데 그러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공시가격 판정 방법은? 이거 아까 12번하고 좀 비슷하죠?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신축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요청을 판정하겠죠. 왜냐하면 종전주택은 종전주택이고 마치 아까 상속인처럼, 그리고 이걸 재건축해서 취득한 신축주택은 피상속인처럼 새로 한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종전주택을 재건축했다 그랬잖아요. 재건축이면 아파트죠.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취득한 신축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등록이 돼요, 안 돼요? 등록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이거 왜 담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때문에 문제 많아요, 지금. 왜냐면 나는 그래도 엄밀히 말해서 정부가 보장을 했었던 2017년 12월 13일 지금 3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3년도 안 된 시기에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했는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단기 4년하고 아파트 8년을 없앴잖아요, 제도를. 그것만으로도 사실 좀 이슈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재건축 재개발 한 경우에는 또 이게 아파트로 되면 등록 자체가 안 되잖아요.
자동 말소 그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거주택 비과세 특례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직권 말소는. 그거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나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득이하지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요 정도니까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잘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죠? 앞으로도 이 종부세를 포함한 이 보유세,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거고, 저는 여기 하나를 더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택임대소득세. 이제 매년 5월달 이거 내는 것도 일종의 보유세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실 건데, 자, 그 부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12월 4일 보니까 새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좀 내정이 될 것 같아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인데, 물론 이제 이분의 성향과 현재 정부의 정책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건데 조금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 뭐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될지는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백문백답 종부세 편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기회 되면 저희 한번 다음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부세는 그 뒤에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는 거 주택임대 사업자하고 이제 취득세 편인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짝 해가지고 얼른 끝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나눠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길어지는 느낌은 좀 없지 않아 있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정보라는 게 그런 말 혹시 아세요? 이 정보는 불특정 다수한테 가면은 그 정보의 퀄리티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이 소수가 되고 줄어들수록 그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부득이하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멤버십으로 좀 제한을 해서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말씀 못 드린 부분은 그 부분에서도 좀 말씀 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다만 기존에 했던 수준에서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당연히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서 충분히 나는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저희 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